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다음 아이템으로 또 넘어가보죠. 다음 아이템은 사실은 제가 좀 상당히 당황스러운 게 오늘 이 프로님이 안 나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래 밑절 본전인데 가져가 보자 해서 근데 계시니까 네. 오히려 안 대표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약간 이 프로님의 흥분 버튼이 될 만한 소재여가지고 좀 오늘 방송이 안 끝날까 봐 걱정인데 예. 이 기사 갖고 왔거든요. 화면 보여주시면 이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주택 경제성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Housing affordability. 네, 그러니까 정말 아, 미친 집값, 미친 임대료 때문에 젊은이들이 미쳐버리는 그런 현상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글로벌 현상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뉴스입니다. Housing affordability crisis는 도대체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집이 없네, 젠장. 이제 이런 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 아일랜드의 사례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집값이 아일랜드는 비싸서 네. 젊은 사람들이 다 부모님 집에서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2022년 20세에서 34세 아일랜드 성인의 59%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10년 전인 2012년에는 38%에 불과했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엄마랑 사는 30세 성인이 제일 많이 늘어난 나라가 아일랜드다. 최근에. 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에서는 왜 아일랜드가 그렇게 됐는지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경제가 발전하고 뭐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그 다음은 이 프로님이 얘기해 주세요.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집이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중요합니다. 공급이 맞아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예.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 그래프가 보여주거든요. 진짜네. 네, 2022년 기준으로 이게 아일랜드가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IE라고 여기 지금 막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예. 아일랜드예요. 네. 근데 아일랜드가 GDP에 2.8%만 주택 건설에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 경제는 많이 발전하는데 주택 짓는 데는 저렇게 조금 투자하니까 집값이 오르죠. 네, 그런 설명이에요. 이 프로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이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의 평균 임대료가 지난 10년 동안 2배가 올랐고 또 중간 그 주택 가격은 75%가 상승한 것으로 우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또 아일랜드만이 아니에요. 더한 나라들도 사실 많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임대료 올라가는 그 모양새인데 몇몇 나라들이 많이 오르네요. 네, 리투아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뭐 포르투갈 막 이렇게 쫙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일랜드 위에 있는 이 약간 진한 파란색 에스토니아를 한번 볼게요. 네. 에스토니아 혹시 좀 친근하세요? 에스토니아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스토니아. 네, 에스토니아가 사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계신 분들 에스토니아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스토니아는 유럽의 기적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사실 에스토니아, 유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라가 되게 작기만 하고 한 수원 정도 되거든요. 나라가 되게 작기만 하고 뭔가 나라 크기가 수원만 해요? 네. 조그맣구나. 네, 그리고 뭔가 자연과 못 삼아가지고 예, 뭔가 예. 유유자적할 것 같은 삶을 살 것 같지만 네. 에스토니아가 유럽의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 발트의 호랑이가 별명인 나라예요. 네. 귀여운 호랑이. 네, 그 화상 회의 프로그램 그 스카이프 아세요? 스카이프 네. 좀 내긴 했는데 영상 통화. 네. 네, 영상 통화하는 거 그거 에스토니아에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돈 엄청 벌었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에스토니아가 GDP가요 30년 만에 3,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수직 상승을 해요. 여기가. 그리고 전 세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 나라의 그러면 여기서 질문. 특산품이 뭘까요? 에스토니아의 특산품. 네, 제가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사전 그 밑밥을 좀 깔았습니다. 수원만큼 조그맣다. 자, 에스토니아의 특산품 뭘까요, 여러분? IT 강국이다. 스카이프를 만들었다. 소득이 올라갔다. 저 GDP 얘기도 다 했어요. 네. 근데 수원만큼 조그만 나라에 무슨 특산품이 있을까요?
이 정말 에스토니아의 모르겠네요. 특산품은 네. 경제 성장입니다. 자랑할 게 그거. 경제 성장. 근데 아무튼 에스토니아의 수도가 그 탈린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유럽에서 임대료가 제일 빠르게 올라간 도시예요. 그렇겠지. 네, 저렇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공급을 또 그러니까 안 했겠지. 경제가 발전하면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임대료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에 맞춰서 또 집을 공급하지 못하면 네. 대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월스트리트의 설명인 거죠.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여기에 무슨 인터뷰가 하나 실렸는데 네. 그 탈린의 예. 도시 계획 담당 부사장의 인터뷰를 여기서 실었어요. 네. 근데 그 부사장의 인터뷰 말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왜 집을 그렇게 못 지었냐? 네. 공급이 안 됐냐? 부시장? 뭐 그런 셈이죠. 네, 이렇게 네. 바이스라고 돼 있으니까 왜 못 지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탈린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레드 테이프다. 레드 테이프. 레드 테이프이 뭐냐면 관료주의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 네. 작업하려면. 네. 근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뭐 한 10년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래요. 그 후 건설까지 또 5년이 더 걸릴 수 있고. 신통기획 빨리 해야 되겠네. 저희도. 네, 좀 전에 배웠던 신속통합기에 그래서 서울시정제.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네. 영국식 토지 관리 시스템이 문제다. 영국식 토지 관리 시스템이 뭐냐면 현행 용도대로 토지를 쓰고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이거를 바꿔도 된다는 정부의 허가랑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유럽이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네. 도입을 했는데 네. 물론은 이게 좋은 면은 뭔가 난개발을 막는 통제 장점도 장치는 된다. 있기는 하죠. 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농지는 영원히 농지이고 집을 못 짓게 된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토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영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 1970년부터 2021년까지 50년 동안 네. 전 세계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빠르게 상승한 국가가 뉴질랜드, 영국, 여기 또 문제 될 거예요.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예요.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이 나라 공통점이 뭘까요?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빠르게 상승한 1, 2, 3, 4, 5인데 네. 다시.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정답. 정답. 2%. 영어 잘한다. 국민들이. 가까워요. 어? 조금만 더 가보세요. 뉴질랜드, 호주, 영국, 아일랜드 또 어디? 어디? 캐나다? 캐나다. 네. 다 영어 하잖아. 네. 조금 더 가면 돼요. 이 영국 계획 시스템의 요소를 모방한 영연방 국가. 영연방 발음도 안 돼. 국가였다. 영연방 국가라는 영국 점이에요. 시스템을 배웠다. 그렇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다. 하이바이즈,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그러네. 여기 미국 넣어야 되죠? 미국을 넣어야 되죠. 미국 넣으면 아일랜드. 파이바이즈, 네. 아일랜드 들어가면 집값 많이 오른 나라. 네. 그래서 집이 필요한데 이 땅을 집 짓는데 좀 써보자. 네. 그러면 잠깐만 조금 생각 좀 해볼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기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조금 더 파고 들더라고요. 영국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이? 네, 그렇다는 좀 거예요. 엄격하다는. 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네, 바꿀 때. 그렇습니다. 그 농사짓던 땅은 계속 농사만 지어야 되고 그런 그걸 바꾸려면 룰이 있다, 정부의 영국이. 어떤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오래 또 걸린다는 그런 거죠. 영국의 전통과 룰을 이제 영연방이니까 따랐다는 거겠고. 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지.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정답은 임프로님이 말씀해 주시죠. 공급을 해야지, 공급을. 그죠?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강도 메우고 경복궁도 밀자. 꼭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로 열심히 집을 지어야 된다. 네.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입자들보다 기존의 그 집 주인들, 집 소유자들의 목소리가 커가지고 네. 그 주택 건설 규제를 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풀지 말라고 한대요. 반대. 아, 집주인들이 네. 주택을 많이 짓는 규제를 풀지 말 규제해라. 그 기존의 집주인들이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고 난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지. 오히려 우리랑 반대죠.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더 빽빽하게 개발하고. 싱글 패밀리 홈이라고 해서 단독 주택들 짓는 거리라 그거 다 밀고 아파트 단지 만들래요라고 하면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찬성하겠지만 네, 예. 거기는 일정 크기보다 작은 단독 주택은 못 짓게 하는 네, 예. 그 일관성 깨진다고. 그래서 제가 요 사진 좀 그런 게 보여드리면 있대요. 사진 보시면 여기 아일랜드인데요. 여기가 개발된 새로운 주택들이고요. 아. 이게 원래 집들이에요. 예. 되게 두 다른 다르긴 모양새의 하네요. 주택들이 예, 공존을 하고 있죠. 예. 네. 하여튼 다시 아일랜드로 이제 돌아가서 그 아일랜드 집값은 그럼 왜 이렇게 올랐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1990년대 초에 아일랜드가 경제 성장을 하려고 금융을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았죠. 근데 아일랜드는 그거 말고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기가 좀 어려우니까 선진적이고 뭔가 규제가 적은 시스템을 무기로 해가지고 외국 기업들, 특히 이제 좀 금융회사들을 많이 유치를 했죠. 아일랜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어떤 유럽형 모델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좀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금융위기 2008년에 터지면서 이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쫙 빠져나가죠. 그 결과 IMF의 구제금융 받았어요, 아일랜드가. 그때부터 이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에 2018년까지 10년간 연간 1,500채의 주택만 건설이 되었다고 해요. 연간이요? 연간 1,500채. 야, 너무 적다. 그죠. 이거는 이전 10년간의 호황에 비해서 건설량이 무려 83%가 감소한 거예요. 네. 이렇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아일랜드가 다시 좀 낮은 법인세를 노리고 이제 외국 기업들이 쭉 많이 아일랜드로 들어왔죠. 네. 뭐 구글, 뭐 알파벳, 애플 이런 곳들이 이제 아일랜드에 본사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을 올려서 낮은 법인세만 내고 절세하고 있는 거 많이들 아실 텐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아일랜드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이냐면 이민이 유행이에요. 이민. 네. 젊은이들의 이민요? 네. 실업률이 네. 사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으니까 실업률은 낮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까지 이제 지난 그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9년 만에 젊은이들의 이민이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사실 많은 외국계 기업들도 들어오니까 많은데 예. 그걸 다니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해요? 월세면 되죠. 내 집 마련을 무슨 젊은이가 먼저 하려고 그래. 일단은 이 기사에 나온 그 어떤 커플의 인터뷰가 실려서 그거를 예로 한번 좀 들어보면 예. 그 커플이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그 공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집을 봤대요. 그러니까 월 2,550유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80만 원 정도? 방 2개, 공항 근처. 공항 근처면 비행기 뜬 소리 막 들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서 방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부부나 커플을 다시 같이 해가지고 모아서 같이 살면서 임대료를 나누면 좋겠다. 네. 그래서 신청을 받았대요. 음. 우리 커플이랑 같이 방 하나씩 해가지고 같이 사실 커플 계신가요? 그랬더니 신청자가 5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렇고 지금 주택이 뭐 얼마나 부족하냐면 최근 그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료 상승, 정부 보조주택 건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노숙자들도 그렇게 많이 늘었대요. 네. 네. 그래서 아일랜드가 지난달에 총선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진보 야당인 뭐 신페인이라는 당이 슬로건을 뭐로 잡았냐면 집값 안정을 네. 슬로건으로 잡았어요. 네. 집값 안정. 그래서 우리가 집을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게
편안하게 그 집을 찾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걸 이제 슬로건으로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네, 그렇게 잡았어요. 총선 이슈가 집값이었구나. 네, 네. 최종적으로는 뭐 득표율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게 나오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 여기 아일랜드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 수도인데요. 지금 집 굉장히 그래도 많이 지으려고 크레인들 많이 보이죠? 네. 네, 그런 상황들입니다. 비단 뭐 여러 월스트리트 기자 아일랜드 특파원은 휴대폰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사진이 저게 이렇게 어둡게 찍혔어. 더 우울한 분위기를. 일부러 저렇게 찍었을 수도 있어요. 해지려게. 네. 네. 갤럭시로 찍었나? 네, 아무튼 그렇다라는 네. 뉴스까지. 네. 전해드리고. 제가 저도 뭐 영어는 잘 안 되지만 이런저런 그 해외 뉴스들 가끔씩 보고 뭐 보고서들도 보고 요즘 집값이요.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해외에 나오는 통계들 보면 우리나라 집값은 굉장히 안 오른 1, 2, 3, 5, 4, 5 중에 하나로 항상 나와요. 네. 우리 요즘 많이 오르는 건 반포 새삥 아파트고 네. 우리나라 전체 주택으로 해서 평균 이거 정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최근 10년이건 옛날 50년이건 잘 안 오른 나라에 속하는데요. 그러니 잘 안 오르는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 싸가지고 이렇게 고민인데 다른 나라는 난리죠. 그래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제가 다른 나라들은 집값 오른다는 기사에는 여러 가지 당연히 뭐 슬프고 당연히 분노도 나오고 우리 어떡하라는 말이냐 별별 얘기가 나오지만 다주택자 얘기는 입도 뻥끗 안 나와요. 구글에서 멀티홈 다주택자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뭔지도 모르겠어요. 영어로 뭔지도 모를 만큼 네. 멀티하우스 오너인가요? 찾아보세요. 그런 기사가 나오나. 다 그냥 대체로는 공급이 빨리 따라잡혀야 된다. 네. 뭐 이 얘기하고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용어가 전혀 달라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부동산 뉴스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만 달라요. 유니크해.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 맥점을 잘 짚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만 이상한 상황이거나 둘 그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기사, 뭐 집 주택이 부족해라는 기사를 보면 그 원인을 우리랑 조금 다른 시선으로 찾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니까 집이 이렇게 모르지 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다들 주택에 대한 허가가 너무 잘 안 나온다. 네.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아니면 국민소득이 너무 빨리 올랐다 등등 다양한 그런데 거기에는 5번째, 6번째의 이유에도 없어요. 아무튼 그랬다. 뭐. 라는 기사까지. 네. 네. 그 기사는 뭐 그런 현상 정도를 쭉 네. 취재한 기사고 네. 해법까지는 뭐 안 나오는. 자, 해법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지어야지라고 하는데 그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저 기사는 안 그렇게 읽어봤지만 나옵니다. 뻔해. 네, 다 그냥 공급을 많이 열심히 늘려야 되는데 각종 규제나 건설 비용 등등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어지는 관련 기사들 있죠. 뭐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게 미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였는지 제가 가물가물한데 형제들끼리 모여서 사는 경우도 방법으로 대안이 생기고 있다. 네.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자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부모님의 거기서 또 이제 파생되는 우리 부모들의 은퇴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금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기사까지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웃지 못할 기현상에 맞습니다. 대한 해법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렇다는 의견도 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 건데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긴 하나
그거는 그들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거기서는 네. 공급이 충분하게 잘 됐으면 저런 놈들이 뭐 때로 몰려와도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외국인이 와서 집을 사서 올리면 그 외국인 집 못 사게 하라는 정책을 펴는 나라는 가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캐나다 뭐 이런 경우에는 네. 그런 건 있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네. 아일랜드 집값 많이 오른다는 기사. 그렇습니다. 왜 제가 또 열을 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차 싶었어요. 이러니까 네. 또 2%집 열채 보유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자, 어쨌든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